거의 한 60%, 70% 나와요. 연. 하셔야 돼요. 삼각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거리거든요. 그럼 어디가 좋아요? 당연히 이게 좋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거리라고. 여기는 삼거리인가 그래요. 이 큰 사거리니 맞잖아. 이게 사거리잖아. 그럼 어디가 좋아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죠. 그죠? 그 낙찰가가 높지만 않다면. 그런 판단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태권도 학원이에요. 동탄은 어떨까? 이렇게 됐네요. 뒤쪽이네요. 전부. 그죠? 네, 다 뒤쪽이에요. 앞쪽이 낫죠. 근데 이제 이는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뒤쪽. 뒤쪽 중에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따져서. 그 다음에 이 면적당, 이 가격 대비 월세가 어디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 따져서 결정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 하는 게 좋아요. 좋은 물건 하는 게 좋은데 이게 경쟁이 많다면 오히려 좋은 것 들어가면 떨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더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덜 좋은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경쟁이 많다면. 그런 잔머리도 좀 굴리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6개의 상가가 다 나쁘지 않다. 한번 가보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문제는 입찰가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건 아파트였죠. 아파트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수익이 얼마 나올 거냐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매매의 염두에 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임대의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월세를 얼마 받느냐 이걸로 따져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거라고 봐요. 이 물건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여기 제 나름대로의 판단인데, 이게 월세가 얼마나 왔냐면 330, 5천에 330. 만약에 재계약한다면, 현장을 가봤더니 태권도장 하는 분이 재계약할 의사가 있더라. 330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아까 아파트하고 달라서 나는 보통 거꾸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6억 8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이 얼마 될까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뒷돈이 얼마 들까요? 아까 우리 비용이라고 얘기했던 등기 비용 얼마예요? 그냥 5% 해야 돼요. 4.6 하면 모자라요. 왜냐하면 뭐 지우고 또 대출 받고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5% 하면 얼마예요? 3,400. 또 돈이 뭐 들까요? 명도 비용? 수리 비용? 이건 재계약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더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재계약이라면.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세입자하고 다시 재계약한다. 그러면 7억 1,400. 그죠? 7억 1,400. 대출 받아야죠? 대출 안 받아도 되나요? 받아야 되죠? 예. 얼마 받을까? 80% 나올 거예요. 8에 48, 88이 64. 5억 4,400. 와, 많이 나오는데 200, 한 50은 나올 것 같은데 이자가. 월세가 얼마였나요? 330요. 남는 거 별로 없네. 5천을 세입자가 또 줄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그러면 대략 이게 얼마예요? 6억 가까이 되죠? 5억 9,400이잖아. 5억 9,400. 그러면 1억 2천 투자해서, 맞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1억 2천 투자해서, 이거 80 남네? 이걸로 만족하실래나, 여러분이? 1억 2천 투자해서 80 남으면 안 되거든요. 한 8% 되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거 6억 8천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낮춰야죠? 숫는다는 얘기는 거의 최저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월세 수입은 8%니까 적어요. 적은데 이 장지동에 이게 변화가 좀 많아서 나중에 아파트 단지 2개 두르고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 이 감정가인 9억에 팔 수 있다면 이 수익이 얼마예요? 1억 8,600이에요. 그 다음에 1년에 960만 원씩 2년이니까 대략 한 2천 되죠. 2억에 2년 후에 9억에 팔았을 때 대략 2억의 수익이 나와요. 매도했을 때. 그러면 1억 2천을 투자해서 2억이잖아요. 이 프로테이지가 높다예요. 요것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얼마 안 됐는데
매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게 충분한 수익이 된다. 여러분은 월세만 보고 따지면 안 돼요. 월세가 낮아도 나중에 제값에 처분할 수 있다면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월세 이게 20%가 돼도 나중에 팔 때 이 가격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세와 이 매도 수익 합해서 연 30% 이상 나오면 해라. 지금 이 30% 훨씬 넘어요. 1억 2천에 2억이니까 거의 한 60%, 70% 나와요. 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금액에 들어가면 실제 떨어질 거예요. 왜 떨어지냐? 이걸 고려해서 사람들이 더 높게 두른다고요. 아시겠죠? 세 개의 물건을 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뭐 그 크기 있잖아요. 금액 비싼 것도 있고 덜 비싼 것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출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안 나오면 망하죠. 그죠? 또 있어요. 재계약 안 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대출은 했는데 받았는데 이자 나가지 공실로 가면 관리비 내야 되지. 망하는 건 참 쉬워요. 재계약 할 거냐 아니면 재계약 안 한다면 인근의 중개업소 가서 이거 임대 놓으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냐 바로 나가냐 이걸 물어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태권도 학원 이 학원들은 자기 기존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한 것도 있고 웬간하면 재계약 할 거예요. 영업이 좀 되면. 그래서 저는 이 6개 물건 다 좋다라고 봅니다. 오늘 요거 입찰표는 따로 안 쓸게요. 입찰표는 아파트 한 걸로 연습한 걸로 끝내고 이 6개 물건을 가보시라. 가보시고 안 가겠죠?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설사 내한테 안 맞더라도 가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월세로 재계약할 거냐와 중개업소 가서 저게 정상적인 월세냐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못 받냐 이런 걸 좀 따져보고 대출 나온다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위험한 거 전혀 없어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상가가 빠지면 이제 위험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봉담이 장래성은 낮다. 봉담은 서민들이 사는 동네예요. 동탄하고 조금 그쪽에 사는 사람도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좀 더 서민들이 사는 데예요. 봉담이. 그런 데가 애들 학원 보내고 이런 쪽은 활발해요. 소비 성향이 더 세요. 동탄은 아마 저 지하철 타든지 기차 타든지 숙소 가든지 서울 가서 쇼핑하겠지. 동탄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그 동네에서 쇼핑할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